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직 고1 때 수하, 경우의 수의 복습이야.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결국 확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복습했고 몇 가지 5가지 공식들을 공부했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을 때의 경우의 수. 결국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가장 애매한 건 뭐냐면 나누기 1을 안 했다거나 빼기 10을 해야 되나 안 했다거나 그런 애매한 것 때문에 틀려. 미적분, 수투야 수원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걸 알아. 근데 확통은 대충 답이 10이든 20 나와버린단 말이지. 12하고 체크할 때 답은 24고 막 그런 게 확통이다 보니 그 애매함을 줄여가는 과정, 애매함을 줄이는 도구들이 중요한데 그거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명확해요. 예를 들면 종현이가 뽑히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그런 거 구하면 돼. 근데 종현이가 뽑히지 않거나 경란이가 뽑히는 이렇게 조건이 2개, 3개 이어지는 순간 뭐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빼야 될 게 있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얘기할 건데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 이건 안 돼. 집합 그림 그리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되게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이거는 집합으로 치면 A랑 B의 무슨 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했던 것도 쉬운 거.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이거는 집합 A랑 B에 대해서 지각생 시객기 무슨 집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합집합 구하라는 뜻이겠지. 자, 물론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지만 사나, 뭐 더하기 뭐에서 뭐 빼야 돼? 그치? N 생략하고 부르자. A 더하기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건 어떨까? A는 일어나고 B는 안 일어난다야. 그럼 뭐 해야 돼? 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게 명확해. 이거 집합 기호로 바꿔봐. 이고라는 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AND. 교집합이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럼 일단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눠 볼게. 그림으로 그리면 자, 경란아, A 교집합 B 여집합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어디예요? 요거겠지. 맞냐? 자, 고1 대로 돌아가봐. 이거 집합의 원소 구할 때 A 빼기 B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집합으로는 A 빼기 B가 맞지. 근데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NA 빼기 NB 아니었지. A에서 뭐 빼야 돼? 교집합만 빼야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일단 이제 N기호 쓸게요.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 그리고 거기서 뭘 빼야 될 것 같냐면 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이 선단 말이야. 이해돼? 이러면 쇼고는 대비를 하고 채연이는 대비 못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오케이. 일단 내가 대비하는 거 구하고 둘 다 대비하는 거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이 좀 명확해진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일로 올라가 볼까? 그냥 바로 집합기호로 쓸게.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 한번 교집합을 해볼까? 책에 있는 것들 하자. 자, 은서에 저거 색칠 어디 돼야 돼? 천천히 생각해봐. A 여 머릿속으로 칠하고 B 여 칠하는 공통부분 말해봐요. 여집합이 뭔지는 알잖아, 바깥에.
쫄지 마. 그냥 이렇게 다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은. 가만히 있는 거 안 됩니다. 대충,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말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내 수업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 잠깐 공통 과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 잠깐 들어가 볼게. 너네 우석선반이었다 그랬지? 네가 이름이 뭐지? 네가 준근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오케이, 일단 머릿속에 F'A밖에 안 떠올랐지, 저 새끼. 종연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오, 좋아. 알고 있네. 그러면 이번에는 은사한테 또 물어보고 은사 울 것 같으니까 경란한테 물어보자. 부정적분이 뭐예요? 뭐야? 그건 너무 부정적분을 너무 그냥 글로만 해석한 것 같은데. 산아, 부정적분이 뭐예요? 그치. 예를 들어, 인테그랄 EX, DX 계산 이러면 다들 X제곱이라고 다 말할 거란 말이야. 계산은 할 줄 알아요. 근데 부정적분이 뭐냐? 했을 때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정적분이 뭐냐? 부분적분의 함수값 차이입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한글로 탁탁 안 나오면 그걸 너네는 모르는 거라고 인지를 해야 돼. 이거 계산할 줄 아는데 무슨 부정적분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면 너네 그 현재의 등급에 머물러 있을 거야. 지금 등급이 1년 후에도 똑같은 등급이어도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 좀이라도 올리고 싶으면 어떤 개념을 말로 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 수학도. 뭐 국어야 뭐 영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수학도 중요해. 그래서 뭐 수원투, 확통, 미적 가리지 않고 난 모든 수업에서 일단 이런 사소로운 것부터 너한테 말을 시키는 게 너네가 말로 직접 툭 쟤처럼 평균면의 극한값이 바로 튀어나오지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니까 쪽 줄려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입을 여는 게 또 습관이 돼야 수업 시간에 말을 해요. 그래서 해보려는 겨. 야 대충 은서야 A여 뭐 대충 여기 바깥이고 B여 바깥인데 공통이면 어디만 색칠되면 돼. 대충 말해. 뭐 맨 바깥이 아니면 안쪽이 뭐 이렇게 대충 말해도 돼요. 맨 바깥이에요. 요 맨 바깥이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던 거 뭐 기억나냐? 이 안에 뭐로 바뀌냐? 이걸로 바뀌거든. 이거 뭐라고 부르디? 너 롤 하냐? 롤 해? 안 해. 요즘에는 롤 안 하는구나. 롤 하면 있는데 챔피언 이름에. 모르가나. 드 모르간. 뭐 드는 앞에 붙는 그거니까 프랑스 사람들.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야 우리 합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뭐 빼면 돼? 뭐 합집합은 당연히 빼면 되는 거겠지. 그럼 합집합은 또 어떻게 구해? 뭐 이렇게 또 저번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로는 뭐 말로 되면 복잡하단 말이야. 갑돌이는 포함되지 못하고 을돌이도 포함되지 못한다. 헷갈린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기호화하고 식변을 하면 오케이 일단 전체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또는을 또 빼면 되는구나. 또는은 또 NA 한번 구하고 NB 구하고 교집합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방향이 명확해진다.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문장 길잖아. 그거를 기호화해서 드라이하게 막 을돌이가 참석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P, Q, P 여집합, P, Q 여집합, 뭐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기호로 바꾸라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좀 명확해질 거라고. 자 기본적인 복습이니까 집합 3개짜리도 가볍게 복습할게. 이건 수하예요. A합, B합, C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일단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하고 누구들 빼줘야 돼? 두 개짜리 A교 B 또 뭐 있나? B교 C 또 뭐 있나?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플러스 뭐야? 3개 A, 교, B, 교, C 뭐 이렇게 있었겠지. 3개는 그냥 가볍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멘트가 어떤 식으로 실제 문제 활용이 돼야 되는 건지를 오른쪽에는 예시로 볼게요. 책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
그냥 문제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6개 문자 A, B, C, D, E, F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개수를 구해보자. A 바로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B 바로 다음에 C가 올 수 없다. C 바로 다음에 D가 올 수 없다. 가나다를 다 만족해야 된다. 문장으로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장을 단순한 기호로 만들 거야. 자, 근데 기호로 만드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에 네가 A 또는 B처럼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야. 뭐 내가 데뷔할 걸 A라고 하자. 뭐 네가 데뷔할 건 B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뽑히는 거랑 내가 뽑히지 않은 게 있을 거야. 둘 중에 뭐를 A라고 해야 A 여집합을 했을 때 내 직관과 상반되지 않아? 내가 데뷔할 때를 A라고 해야 데뷔 안 한다가 여집합이니까 헷갈리지 않지. 문제에 비록 내가 데뷔 못한다 써있어도 그걸 A라고 해버리면 내가 헷갈릴 거야. 잠깐만, A가 데뷔 안 한다면 A 여가 거꾸로 데뷔네? 헷갈리니까. 항상 문제에 사건의 이름을 붙인다. 명명이라고 하지. 명명할 때는 긍정적인 문장을 A처럼 그냥 집합으로 두는 게 편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가조건 이 마인드를 읽어봐. A 바로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를 집합 P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안 되는 데가 P면 여집합이 된다 헷갈리잖아. 그러면 내가 거꾸로 뭐를 집합 P라고 이름 붙일까? A 다음에 B 오지 말래. 그럼 거꾸로 뭐를 P로 할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야? A 다음에 B 오지 말래. 그거의 반대가 뭐야? A 다음에 B가 온다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A 다음에 B가 온다. 이렇게 묶어둘게. 이렇게 된 걸 내가 집합 P라고 합시다. 그럼 나 조건을 B 다음에 C가 오지 말래. 그럼 오는 거를 내가 Q라고 해볼게. C 다음에 뭐야? D니? D가 오지 말래. 그럼 오는 거를 내가 R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가조건은 P야. P의 무슨 집합이야? P 여집합이겠지. 그리고 가도 나도 다도 다 만족해야 되면 각각의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가 기호로 P여, 교, Q여, 교, R여 라고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집합의 연산으로 자, 여기서 했던 것처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2개 말고 3개, 4개도 다 성립했었단 말이야. 한꺼번에 CCC 빼먹으면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안에가 뭐로 바뀌냐? P, 합, Q, 합, R로 바뀌겠지. 그럼 또 뭔가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뭘 구하고? 이런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지? 유니버스, 유니버셜,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죠. 전체 집합에서 뭘 빼자? P합, Q합, R을 빼자. 좀 명확해지지. 명확해진다는 게 안 헷갈린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문장을 볼 필요가 없이 좀 드라이하게 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막 누가 뒤에 온다 이렇게 길게 아니라 이렇게 P 이렇게 좀 짧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알파벳 몇 개 줄 세우는 거임? 6개. 그럼 그냥 은서야 몇 팩이야? 6팩. 자, 그 다음 합집합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5번처럼 하면 되겠지. 하나씩 다 구하면 돼. 이 세게 늦잠 자고 와가지고 또 합함을 처하고 있네. 자, NP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P가 뭐야? A 다음에 B가 오는 거지. 그 말은 이렇게 그냥 둘이 끈으로 묶어버렸다는 뜻 아니야? 얘네 묶어버리면 인간 총 몇 명인 셈이야 그냥? 5명인 셈이겠지. 원래 6명이었는데 얘네 한 명 맞아. 근데 나머지도 있었으니까 총 5명인 셈이야. 걔네 줄 세우면 몇 팩이야? 5팩이지 뭐 5명 줄 세우는데. 맞아. 자, 그 다음 당연히 이 합집합 구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NP, Q, R 필요하단 말이야. Q도 한번 구해볼게. Q가 뭐야? B랑 C가 이렇게 끈으로 묶인 거야. 딴 거 무시하고 이것만 보면 돼. 그럼 또 총 몇 명인 셈이야? 5명인 셈이지. 그러면 N, R까지도 다 머팩으로 똑같네. 5팩으로 똑같겠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필요하냐? 어떤 애들? 이런 애들 필요하지. 근데 P, Q, Q가 뭔지 보자. 얘도 하고 얘도 한대. 그러면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면 결국 A, B, C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묶여버린 거지.
얘네 묶이고 나머지 하면 총 몇 명인 셈이야? 4명인 셈이네. 이 새끼들 4팩이겠다. 자, 근데 생각해보자. Q, 교, R 먼저 볼게. 결국 누구가 묶이면 돼? B, C, D가 묶이면 되겠지. 그럼 산호 총 몇 명인 셈? 4명인 셈. 여전히 4팩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R, 교, P. 맨 위 거랑 맨 아래 거 보자. A, B랑 C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튼 이 새끼들 묶여야 되고 얘들도 묶여야 되고 따로 E, F 이렇게 있는겨. 총 몇 명인 셈? 여전히 4명인 셈이겠지. 다 똑같이 4팩이겠구나. 자, 그럼 마지막에 뭐까지 구해야 돼요? 합집합 구하려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나 대답하라는 뜻이야. 말해. 목소리 튀어야 돼. 자, 요거 결국 뭐야?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가 묶이니까 결국은 A, B, C, D 4명이 다 이래 묶인 거지. 그럼 몇 명인 셈이야? 3명인 셈이겠지. 그래서 몇 팩? 3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뭐냐 하면 전체 집합 6팩. 야, 팩토리 좀 외워볼까? 3팩 얼마? 6, 4팩 24. 그래서 5팩. 방금 거에다가 5 추가로 곱하는 거야. 5팩 얼마냐고. 외워보자고. 4팩 24.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고. 5팩 120. 6팩 720. 7팩까지 외우면 잘 외운 거임. 계산해봐. 540. 보통 7팩도 꽤 큰 거라 7팩 정도까지만 외우면 잘한 거고 8팩부터는 그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NU 6팩이니까 720 마이너스 합집합 구하는 과정은 저기 아는 것처럼 일단 5팩, 5팩, 5팩 더해야 되니까 5팩이 3개 있고 거기서 4팩 몇 개 빼야 되고 3개 빼야 되고 마지막으로 몇 팩 더 해야 돼? 3팩 더 해주면 되겠지. 계산은 필요하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됐음?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와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라야. 진짜로 나도 아직까지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나도 헷갈릴까봐. 그럼 너네도 무조건 그려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일단 대처법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얘도 엄청 자주 나왔던 조건이지. 바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A랑 B가 이웃한다랑 A랑 B가 이웃하지 말라는 대처법이 분명 다르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자, 첫 번째로 이웃한다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이건 쉬워. 여기서 했던 거랑 비슷해. 첫 번째, 뭐 A랑 B가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묶어야지 뭐. 끈으로 묶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묶음 내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지 이것까지 신경을 썼어야 되겠지. 아까 여기서는 A 다음에 B가 오세요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그냥 A랑 B가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A, B, B, A 다 괜찮지. 그러면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곱하기 2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거야. 그게 바로 이 묶음 내 자리 바꾸기란 뜻일 거야. 오케이? 아주 간단히 예시 하나만 나오고 넘어갑시다. 자, 남자 넷, 여자 셋이 있습니다. 줄 설 거야. 근데 여자끼리는 이웃한대. 그러면 바로 여자끼리 이렇게 묶어버리는 순간 총 몇 명인 셈? 5명인 셈. 몇 팩하고? 5팩 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끼리 그냥 자리 지들끼리 바꿀 수 있잖아. 몇 팩? 3팩. 야, 5팩 얼마라고 외워보자. 120. 3팩 얼마라고? 이니까 720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웃하지 말라. 얘 대처법 중요하다. 자, 이웃하지 말라는 대처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받아들여봐. 기억이 안 난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안 칩니다.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야. 자, 무슨 말인지 이거는 바로 예시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남자 넷이 있고 여자 셋이 있는데 여자애들끼리는 붙어있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자,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새끼는 무슨 성이야? 남성이지. 남자끼리 먼저 줄 세우자. 4명 줄 세우면 몇 팩이야? 쉬운 건 물어보잖아. 대답해. 4팩이겠지.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 1, 남자 3, 남자 4, 남자 2 뭐 이런 식으로 줄 서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사이사이 공간이 생겼을 겸 맨 왼쪽도 하나 공간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1과 3 사이, 3가 4 사이, 4랑 2 사이, 2보다 오른쪽에 공간이 총 몇 개 생기니? 5개 생기겠지. 그러면 여자애들 보고 야, 첫 번째 여자 1번 너네 다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만 골라야 된다. 여자 1번 가고 싶은 자리 몇 개야 하면 몇 개 선택지가 있어? 5개가 있겠지 처음에. 그래 얘를 여기다가 여자 1번이 앉았어. 그럼 여자 2번 더 이상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으니 자리 몇 개로 줄어들고 4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 마지막 여자는 3개로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이게 여자다. 순서 이해되시지?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앉힌 다음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자.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개를 합쳐서 연습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야. 자, 국어책 4개, 영어책 2개, 수학책 5개가 있어. 영어책들은 이웃해야 돼. 그 다음에 국어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 하나씩 처리하자. 먼저 영어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영어들 어떻게 하면 돼?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국어들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먼저 배치해야 될 건 뭐야? 영수지. 그럼 영수부터 먼저 앉히자. 자, 영수 지금 총 몇 권인 셈이야? 6권인 셈이지. 몇 팩? 6팩. 그 다음 묶었으니까 뭐 신경 써야 돼? 영어끼리 생각해야 되겠지. 2개니까 자리 바꿔도 몇 팩? 2팩. 자, 그 다음 항상 확통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그림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곱하기로 처리됐다는 건 한 스텝 한 스텝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짧은 문제는 안 그래도 머리로 처리가 되지만 긴 문제에서 머리로 처리가 안 될 때 이야기야.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풀 때 지금 내가 요 밑에 한글 쓴 것도 그런 건데 이렇게만 써두잖아. 실제 시험 볼 때 확통 풀고 선택 과목 다시 풀고 다시 돌아와서 검토를 한다고 치자. 이 6팩이 무슨 팩인지 또 까먹어. 그래서 다시 문제를 또 읽어야 돼. 시간 로스가 생겨. 그래서 처음 풀 때부터 이게 영수네. 너만 알아보면 돼. 뭐 이렇게 이쁘게 쓸 필요 없어. 만약에 네가 이렇게라도 알아볼 수 있으면 이렇게만 써도 돼. 영수. 아무튼 너만 알아보게끔이라도 밑에 주석을 꼭 달아서 푸는 걸 추천해. 이게 영어끼리였잖아. 영끼 이거만 써도 네가 알아먹겠지.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영수 배치했고 영끼끼리 바꿨어.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영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 5개니까 이렇게 배치된 거지. 지금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해도 되는 데를 먼저 한 거 아니야. 자, 이제 사이사이 공간 몇 개 생긴 거야? 직접 새내기 바보들의 손가락 펼쳐보면 이 사이사이 4개면 손가락 5개 있지 않냐. 6개 있으면 사이사이 공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겠지. 그 7개 이제 뭐야? 국어책이 들어가면 되겠지. 국어야, 국어 1권. 너 어디 갈래? 자리 몇 개? 7개. 그 다음에 쭉쭉쭉 7, 6, 어디까지? 4까지 해놓고 밑에 국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확통 풀 때 되게 중요한 거 그림 그리는 거. 저런 벤 다이어그램도 그림의 일종이고 이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상황을 그리는 이런 간단한 그림도 매우 중요해. 이런 거 그려야 되고 그 다음 각 식 밑에 뭐 했는지를 쓰는 습관을 초반에는 들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야 곱하기 2 같은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좀 줄어들어. 알겠지? 나누기 2가 없어서 틀리는 거 줄어듭니다. 그 2개 좀 신경 쓰셔야 돼. 자, 아무튼 이웃 조건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수화의 가장 중요하면서 너네가 은근히 다 기억 못하고 있었을 거 바로 분할과 분배.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확률, 경우의 수, 확통 들어가지 못해. 잠깐만 리마인드. 우리 맨 앞에 순열과 조합을 배웠었음. 물론 책 순서상은 순열 배웠고 조합 배웠지만 아까 이런 식을 공부했을게요. 맞냐? 한글로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었어. 은서야 이거 한글로 읽어봐. 3개의 키워드만 있으면 돼. 뜬뜬뜬뜨 뜨뜨뜨 뜨뜨뜨. 크게 말해봐. 오케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아 나열한다. 일렬로 필요 없어. 나열한다 말하면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 그 총 3개 키워드 중에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는다. 그리고 줄 세운다. 결국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였잖니? 분할과 분배가 비슷한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미리 이걸 리마인드 해놨고 분할부터 먼저 볼게. 분할은 팀명의 구분 없이 팀을 짜는 것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혹시 분할과 분배라는 용어 처음 듣는 사람 있어? 기억이 안 났어요. 이게 오랜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 있어? 다 처음 듣겠지. 자, 팀명 구분 없이 팀을 짜기. 그게 분할이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해볼게. 5 equal 3 더하기 2. 이런 식의 표현 앞으로 많이 쓸 거거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반에 5명이 있어요. 근데 조별과제 할 거야. 3명이 팀하고 2명이 팀으로 짤 거야. 그걸 5는 3 더하기로 표현했음. 오케이? 한번 짜보자. 너네가 담임쌤이 됐다고 쳐봐. 유치원에 가서 너네 뭐 조카들 다 팀 짜주는 거야. 야, 애새끼들 서봐. 한 다음에. 야, 너 한 팀에 몇 명 중에 몇 명 뽑은 거야? 5명 중에 3명 뽑은 거지. 그 다음, 안 뽑힌 새끼 몇 명 있어? 2명 있지. 마저 몇 명 뽑아야 돼, 이제 당연히. 2명 뽑아야 돼. 그러니까 몇이야? 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이런 거 해볼게. 7은 4 더하기 2 더하기 1. 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종현아? 오케이. 뭐 4명, 2명, 1명짜리 팀으로 나눈다 이거지. 그럼 해보자. 먼저 준근이 어떻게 해야 돼? 7명 중 몇 명 뽑아? 4명 뽑아. 그럼 이제 애들 몇 명 남았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몇 명 뽑아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자연히 이렇게도 느껴야 돼. 네가 만약에 7명 중에 야 2명 너네 먼저 팀해. 학생 몇 명 남았어? 야 저 새끼 잔다. 학생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5명 중에 4명 뽑아서 너네 팀해 하고 남아있는 1명 중에 1명 뽑는다. 이 2개가 식은 좀 달라 보이지만 직접 계산해보면 같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넷, 둘, 하나로 쪼갠 거니까 먼저 4명 뽑으나 먼저 2명 뽑으나 상관없는 건 느껴지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포인트 하나. 맨 마지막에 요 이시 값으로 치면 얼마야 이거? 1. 1실 당연히 1. 그럼 경우에서 곱하기 1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없어도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돼요? 결과가 똑같은 게 느껴져. 아까 막 데뷔 짜고 달리기 선수 뽑고 그거 상황 대입을 해봐. 5명, 3명 뽑았어. 그럼 그 순간 안 뽑힌 둘은 아, 내가 쟤랑 팀이구나 정해진 거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7C4에서 4명 갖고 3C로 2명 가면 나 혼자 한다고 혼자 하겠구나. 정해져 있는 거지. 굳이 이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이해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거지. 4는 2 더하기 2로 해보자. 자, 당연히 일단 몇 C면 할 거야? 4C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2C 할 건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방금 납득해서 서로. 근데 이걸로 끝이었나? 혹시 기억이 남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거든? 왜 아닌지 한번 볼게. 자, A, B, C, D 이렇게 4명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할은 지금 팀명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은 처음에 일어났든 두 번째 일어났든 마지막에 앉아있든 그거 순서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러면 A, B, C, D에서 4C2로 야, 2명 일어나봐 해서 먼저 냉 하고 A, B가 먼저 일어났어. 그럼 앉아있던 게 CD야. 이런 상황이랑 야, 4C 2명 일어나봐 했을 때 D랑 C가 일어났어. 그래서 B랑 A가 앉아있었어. 이 둘이 분할, 팀명의 구분이 없어. 뭐 처음 일어났던 말 상관이 없어. 그럼 이 둘의 상황은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그럼 중복이 생겼지. 나눗셈을 해줘야 되겠지. 얼마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될 거야. 그 2가 왜 2야? AB라는 팀이랑 CD라는 팀, CD라는 팀이랑 AB라는 팀.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팀이 2개니까 몇 팩이야? 2개, 2팩. 그러니까 2로 나눠줬어야 돼.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요거 해보자. 6을 3 더하기 3으로 쪼개볼게. 자, 은서야 일단 뭐 해야 돼? 6C3 해야 돼. 그 다음 3C3은 안 해도 되는 거 합의해봤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이거 2팩분의 1이냐 3팩분의 1이냐? 오늘 다 이거 떼고 가자. 이런 상황에서 6C3 아무나 3명 일어나 냉 하고 A, B, C가 일어났고 앉아있던 게 D, F 인 상황이 분명히 6C3 중에 한 가지로 있을 거야. 근데 또 분명 뭐가 있을 거냐면 야, 3명 일어나봐 했더니 냉 하고 F, D, E 이렇게 일어났고 막 C, B, A 이렇게가 앉아있었음. 둘이 똑같긴 하지. 3팩분의 1이야 2팩으로 나눠야 돼. 뭘로 나눠야 돼? 2팩인 거 느껴져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팀이 2개의 팀.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게 겹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거 2팩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는 은서야 조는 거 아니지? 조는 거 같은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쪼개보자. 자, 일단 지송아 몇 시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몇 명 남았으니까 몇 시면? 이제 2C, 2는 안 해도 되는 거 합의 봤다 치고 얘는 뭐 100분의 1이야. 자, 6C2로 2명 일어서 냉 AB 4C로 2명 일어서 CD 앉아있던 게 EF 이런 게 한 번 있을 거고 또 다른 6C2에서는 냉하고 DC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FE가 일어났고 AB가 마지막에 앉아있었어. 결과적으로 똑같지? 그럼 이거는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팀, 두 팀, 세 팀이 자리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몇 팩분의 1 해야 돼? 3팩분의 1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준근이 9를 333으로 쪼개볼게요. 불러봐. 자, 여기서 질문. 이 3팩의 3은 이 숫자 3 때문에 3인 거니? 뭐 때문에 3인 거야? 같은 게 3개인 것 때문에 3인 거야. 이해되시죠? 같은 게 3개니까 3팩. 같은 게 2개니까 2팩인 거지. 이 숫자가 2라서가 아니야. 여기 3, 3이어도 2개니까 2팩인겨. 맞냐? 이해돼? 아, 이거 진짜 잘 떼고 가야 돼. 이거 못하면 나중에 함수의 개수 이거 못 구해.
앞으로는 복습 안 할 거라 오늘 다 떼야 돼. 자, 마무리. 그럼 이것만 마무리합시다. 10을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분할한다. 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야. 자, 산이가 한번 해볼까? 10C2.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으니까? 오케이. 이제 몇 명 남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3C3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해봤고, 곱하기, 준근이 뭐야, 이제? 2팩분의 1 하고, 또 2팩분의 1 해주고. 요 2팩은 얘네 두 개가 같아서. 마지막 2팩은 얘네 두 개가 같아서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분할. 이거 이해되면 충분히 복습 잘 하신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가 뭐냐? 아까 이걸 먼저 리마인드 해둔 게 있어. 조합과 순열의 관계도 뭐였냐면 뽑아놓고 나열만 해주면 순열된 거지. 맞냐? 분배라는 건 뭐냐면 분할이 팀명의 구분 없이 팀짝이었다면 분배는 팀명 구분 있게예요.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아까까지는 분할에선 그냥 5명의 사람을 3명과 2명의 조로 나눠서 너네에게 팀플해라 였다면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 2명으로 뽑아서 한 팀은 에버랜드, 한 팀을 롯데월드 보내겠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야, 팀 2개 짰지? 너네 누가 롯데월드 갈래 에버랜드 갈래 곱하기 얼마? 2팩 하면 되는 거고. 너네 누가 서울대, 누가 고대, 누가 연대 견학 갈래? 몇 팩? 3팩 하면 되는 거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한영고, 배재고, 상일여고, 명일여고 누가 어디 갈래? 뭐 4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배라는 건 분할 먼저 해주고 거기다가 뭐 3개면 3팩, 4개면 4팩, 5개면 5팩만 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오케이? 분할이 중요했던 거 아니 조합이 중요했고 걷다가 알펜만 하면 순열 됐던 것처럼요. 분할한 다음에 알펜만 곱하면 분배가 되니까 분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팀 짜기가 진짜 중요해. 나중에 킬러 문제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나오는데 확통 교과서는 없어. 왜? 고1 때 배웠던 거라. 그래서 이거 반드시 리마인드 해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음? 오케이. 좋아. 다음 페이지 가자. 중구나 그래서 기말고사 몇 등급인데? 우석쌤한테 안 틀렸네. 자, 그 다음 함수의 개수 갑니다. 고1 경우의 수에서도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거 똑같이 확률과 통계도 나옵니다. 새롭게 뭐 중복조합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중복순 이런 거 배우고 그걸로 또 함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기본 복습부터 할게요. 자, 1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자, 함수 f가 이렇다고 치자. 야, 고1 복습.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x를 세 글자로 무슨 역이라고 불러지, 은서야? 이거 정의역. y는 뭐지? 이 새끼들 이거 앞으로 1년이 험난 하겠구만. 공역. 치역 뭐야 그러면?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뭐지?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뭡니까? 러프하게 말해도 돼. 좋아. 공역은. 그렇지. 공역은 y값 후보들. 치역은 실제 y값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인 거였잖아. 맞냐?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세계 이거 복습해야 되겠는데? 자. 이건 너무 유치하지만
이거 함수이 아니야. 이 새끼 고민하는데 맞다는데 어떡하냐 이 새끼. 왜 이거 왜 함수 아님? 함수 아닌 게 맞아. 얘 함수래. 끄덕였거든. 아 너도 함수라 생각했어. 좆됐네. 그치. 원래 x는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5글자로 무슨 함수라고 부르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지? 반면 그럼 이건 1대1 함수인 거야? 아니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뭐야 대충? 대충. 그건 그냥 함수지. 야 이것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잖아.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근데 이건 1대1 함수 아니라며. 이 차이를 네 스스로 말로 구현화해봐. 지금 이런 과정이 되게 이게 진짜 수학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산아 뭐냐 1대1 함수가?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y값이면 이것도 네 말 맞다니까? 1에는 c, 2에는 c, 3에는 d. 근데 이거 1대1 함수 안 한다며. 뭐 그렇긴 한데 조금 디테일하게. 근데 그렇게 치면 아까 째도 뭐 하나 x에 하나 y가 대응. 근데 그건 아니거든. 이거 분명 아니잖아. 그치? y값 하나에 x 하나라고 해야 돼요. 거꾸로. 이건 y값 하나에 x값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y값 하나에 x값 하나. 오케이? 그게 1대1 함수였어. 그러면 은서아 지금 졸린 거야? 지루한 거야? 뭐야? 눈깔이 똑바로 떠. 얘랑 이거랑의 차이. 이거는 1대1 함수 안에서도 특히 뭐라고 불렀지? 뭐야? 1대1 대응. 그러면 질문.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으로 진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돼? 안 찍히는 y가 없다. 이거 멋있는 말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까 y값 품어 뭐라 불렀디? 공역. 실제 y값들은? 이거는 공역은 원소 몇 개인디? 4개인데 치역은 3개. 이건 다 똑같네. 즉 1대1 함수라는 조건 1번에 2번 조건 뭐가 붙으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뭘로 진화할 수 있는겨? 1대1 대응으로 진화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1대1 대응이 바로 뭐가 존재할 조건이었지? 이거 수투예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었잖아. 그지? 자, 이런 기본적인 복습을 했고요. 이야, 이거 재밌는데? 고1부터 다 복습해야겠구만. 좋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표현. f, x가 y로 대응하는 함수에서 정역의 원소가 a개,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b개 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뭐 a보다는 b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정의역에 x1부터 옴념념념 해서 xa까지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더 많으니까 y의 1부터 옴념 좀 길게 쓰자. y의 b 이렇게 시각적으로 써둘게. 이렇게 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1번 강 함수 몇 개에게?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몇 개? B개. X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는 같은 거 찍어도 되잖아. B개. 그럼 마지막에 이 새끼가 찍을 수 있는 것도. 그럼 B 몇 번? A번. 그럼 뭐의 몇 승? B 하고 B가 A번에서 뭐의 몇 승이요? B의 A 승계가 되겠지. 맞나? 너네 은행 비밀번호 0부터 9까지 네 자리 수니까 뭐의 몇 승이야? 4의 10승이냐? 10의 4승이겠지. 10. 뭐 0, 3, 2, 1 뭐 이렇게 짤 거야. 비밀번호. 10의 4승. 이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1대1 함수. 야, 내가 아무리 필기할 거 없이 책에다가 다 친절하게 써주고 열심히 수업한다고 해도 이 새끼 주머니 딱 찔러놓은 거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자세 똑바로 해. 자, 1대1 함수 보자. 얘 선택할 수가 몇 개? B개. 근데 이제 1대1 함수니까 얘가 똑같아서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개로 줄어? B-1개 줄겠지. 그러지 쭉쭉쭉쭉 줄어 나가겠지. 맞냐? 그러면 지금은 A, B라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있고 5개 있다고 치자. 그럼 뭐 곱하기 뭐임? 5, 4,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5부터 시작해서 3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 기호 P, C 뭐였어? P였잖냐? 그러니까 A, B로 바꾸자. 뭐 P 뭐야 이거? B, P, A. 걔가 되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복습합니다. 수2이기도 해. 이거 한글로 읽어봐. 뭐 이거부터 하자. 1대1 함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알아둬야 돼. 수2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둬야 돼. xi랑 xj가 다를 때 fxi랑 fxj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복잡해봐도 천천히 읽으면 당연한 말이야. x값이 뭐하면 다르면 y값도 뭐하다? 다르다. 즉 이렇게 몰빵되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증가 또는 감소 함수.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xi가 xj보다 작을 때 fxi가 f의 xj보다 작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무조건 작고 큰 거 집어넣으면 무조건 크다. 이거 증가감수 중에 무슨 함수야? 이건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이거 수투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줘놓고 이럴 조건 구하세요 해가지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조건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오케이. 뭐 부동과 이쪽이 반대면 감소함수겠지. 자, 확통으로 넘어올게. 확통이 중요한 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결국 뭐가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할 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증가함수를 만족시킬게. 그럼 일단 뭐 공역 5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일단 치역을 일단 3개는 필요할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뽑아볼게.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뽑았다고 칠게요. 증가함수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얘는 누구 찍을 수밖에 없어? 1. 1은 얘 찍을 수밖에 없지. 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해볼게.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 근데 달리기 순서를 정한다고 치자. 4명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있어. 당연히 야, 네가 스타트가 빠르냐? 아니면 네가 뒷심이 좋냐? 이런 거 순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명 중에 4명의 개주 선수 순서 정하는 경우의 수는 기호로 하면 뭐 P 뭐야? P를 말해버렸네. 뭐야? 10P4지. 맞냐? 자,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교장쌤이 교내 방송으로 10P4까지 너무 많잖아요. 그냥 키가 큰 사람이 나중에 뜁시다. 라고 정해버렸다고 쳐. 그럼 내가 10P4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야 너는 달리기 빠르게 일어나봐. 너 70이네 먼저 80이네 마지막. 정해져 있지. 저 새끼 더 잘한다. 정신 안 차려? 서서 듣든가 커피를 사오든가 이런 시간에. 중요한 건 이거야. 순서가 문제 조건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내가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임의로 바꿀 필요 없이 알아서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랑 반드시 따라오는 말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줄 세울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요. 이해되시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상황을 다시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 원소가 1번부터 A개까지 있었고 원소가 Y1부터 Y의 B개까지 있었음. 증가함수해야 돼. 그러면 여기 공역의 원소 B개 중에 그냥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 A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작은 건 제일 작은 게, 큰 건 제일 큰 게 알아서 가져가겠지. 자, 그러니까 그냥 뽑는다. 몇 시면? B, C, A. 이건 아까 뭐였지? B, P, A. 오케이? 이 세 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야. 모르면 뒤져야 돼. 이거 중딩, 초딩도 알아. 맞지? 너네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부터가 어렵다. 치역의 개수가 제한된 함수의 개수.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은서야, 여기서보다 진짜 어렵거든. 중요하거든. 자면 안 되니까 잠 한번 깨세요. 잠깐만 쉬겠습니다.